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케더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추세선, 어떤 선, 아니면은 뭐 채널, 요런 거.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선을 긋는 방법, 또 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부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선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초지식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선형과 로그라는 주제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모르면 선을 끄거나 마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형과 로그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선형과 로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럼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어떤 거가 단점이 있고 어떤 거가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즉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모르시면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필수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억지로 시간을 내셔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 선 일부 선형과 로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제가 선형 차트란 그러니까 선형과 로그라고 제가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형 차트입니다. 선형 차트와 로그 차트, 선형 차트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완전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선형 차트란 무엇인가, 윤둥이가 지금 뭐 말하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형 차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그린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근데 X축은 우리가 차트에서 보시면 기간입니다. 기간이죠. 그럼 Y축은 이제 가격. X축이 기간이고 Y축이 가격인 게 선형 차트입니다. 다시 선형 차트라는 거는 X축이 기간입니다. 기간. 여기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는 뭐 100원, 뭐 10원이면 할까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이 가격이다, X축은 기간이다,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이게 선형 차트인데, 제가 좀 보기 좋게 선형이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은 이제 기간, Y축은 가격. 자, 요거를 선형 차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캔들이 양봉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뭐 양봉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차트에다가 캔들을 그려 나가는 거죠. 이게 뭐 1일, 2일, 3일, 4일, 뭐 5일, 6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제가 대충 적었지만 이게 기간 이게 다 같겠죠.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Y축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 캔들의 높이, 이 캔들의 높이의 길이를 결정하는 게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Y축이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면 0에서 10원이 됐으니까 여기 높이가 10이라고 칩시다. 그죠? 그럼 10에서 20이 되면 또 요 높이가 10입니다. 그죠? 20에서 30이 되면 또 20에서 30, 10만큼 올랐으니까 양봉의 길이는 또 10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선형 차트예요.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이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예요. $1000. $1000입니다. 근데 $1000에서 $100가 상승을 하면 지금 오늘은 $1000였는데 오늘 가격이 여기에요. $1000였는데 다음날 $100가 상승을 하면 그럼 10%가 상승한 거죠. $1100가 된 거니까 10%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럼 $100가 상승했기 때문에 $100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원래는 $1000였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였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10,000를 해요. $10,000. 네, 지금 $10,000예요. 어떻게 뭐 파동이 뭐 이렇게 막 올라가서 자, 지금 $10,000 수준인데 자, $10,000에서 $100가 상승하면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1000에서 플러스 $100가 상승을 하면 이거는 10%의 상승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높이가 100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요거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 Y축은. 자, 근데 현재 $10,000인데 $10,000에서 $100가 올라가면 자, $10,000인데 현재 만인데 여기서 플러스 $100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는 1% 상승한 거죠. 1% 상승한 거. 이해가시죠? 근데 가격은 $1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Y축은 가격이야. 그러면 과거에 $1000에서 $100 올라간 양봉의 길이와 $10,000에서 $100 올라간 양봉의 길이가 같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 양봉의 크기가 10%를 나타냈는데 근데 현재의 이 양봉의 길이는 1%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크기가 양봉의 길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달라져 버려요. 등락폭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형 차트는 그 등락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Y축이 그냥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양봉의 크기가 만약에 같은 금액이 상승을 했다면 그 금액만큼으로 양봉의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의 10%와 현재 1%가 양봉의 길이가 같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왜곡이. 즉 선형 차트는 왜곡이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머릿속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니네. 비트코인
자, 이게 선형 차트예요. 선형 차트.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죠? 비트코인 차트. 이게 선형 차트인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거를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는 여기 퍼센트가 뜹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가가 1000달러고 여기에서 100달러가 오르면 1100달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보시면 가격이 이 박스의 하단은 1000달러, 상단은 1100달러이기 때문에 10% 상승한 겁니다. 제가 이걸 그려 볼게요. 다시.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주 납작한 지금 사각형,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요만한 거, 요거 아주 납작하죠. 10%를 아주 납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100달러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서 10%예요. 근데 여기서 요것도 제가 20,000달러, 하단이 20,000달러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10%가 상승한 22,000달러로 해가지고 그려보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똑같이 10%인데 여기는 길이가 이만하고요, 요만하고 여기는 길이가 점이에요. 점. 그죠? 무슨 말이냐, 같은 10%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 어느 날에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라간 10%는 양봉의 길이가 조그마나 커요. 그리고 현재의 20,000달러에서 22,000달러로 올라간 10%는 양봉의 길이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차트는 가격이 이제 극도로 상승을 하거나 극도로 하락을 하면 이 Y축에 넣어야 되는 그 눈금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자료는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찌그러뜨립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가격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과대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보시면 보세요. 여기 지금 차트가 크기가 이만해요. 근데 차트가 점점 옆으로 가볼게요. 점점 옆으로 가면 지금 왼쪽에 지금 요게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왼쪽이 더 찌그러지고 잘 보세요. 쭉 가봅니다. 왼쪽은 쭉 쭈그러들죠. 그래서 마치 어떤 이제 느낌이 드냐면 여기서 요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15년부터 기간을 한번 그려볼까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년 동안 뭐 거의 상승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거의 횡보를 길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횡보를 길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요까지가 500%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마치 이 비트코인이 모든 상승을 이때 한 것처럼 지금 차트가 보이죠. 근데 여기 거의 590%거든요.
590%. 근데 자, 보세요.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요 저점에서 요까지가 1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1800%고 이건 600% 밖에 안 돼. 무려 3배가 더 큰데, 근데 과거에 3배 더 큰 상승은 완전히 찌그러뜨려 가지고 조그맣게 나오고, 현재의 600%는 엄청 크게 과대하게 비대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선형 차트가 왜곡이라는 거죠. 왜곡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선형 차트가 문제가 되는지. 근데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양봉이 있고, 음봉이 이렇게 있고, 또 양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익률과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의 수익률과 이 자리의 수익률이 같다 하더라도 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수익률이 같으면 봉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가가지고 만약에 가격 상승을 하면 이 앞에 있던 모든 이 변동폭은 완전히 바닥으로 찌그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선의 각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각도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될 각도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저점에서 자,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했죠. 그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야 되죠. 요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추세선이 갑자기 각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추세선이 얼추 이 단기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맞고 간 거 아니야, 또 뭐 여기서 맞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기간이 계속 지나가면 요게 찌그러지면서 추세선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전혀 유효하지 않은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추세선 쓸모가 없잖아요. 하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비트맨 활동할 때 어떤 이제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선형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다 그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긋고 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이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다. 이게 이제 6,000달러 찍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락 추세 아직 안 끝났다, 선동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그분께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저는 이 추세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자리의 캔들과 이 자리의 캔들이 똑같은 상승폭을 가졌다면 캔들 크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캔들 길이가 다르거든요. 볼까요?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자, 여기서 요만큼이 13%예요. 그죠? 13%.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요 길이만큼 비슷한가요? 지금 이 사각형과, 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비슷하죠, 길이가. 근데 여기는 13%, 13.52% 보이시죠? 여기는 28%입니다. 같은 봉 크기인데도 저 상단에서는 13% 밖에 나타내지 않는데 현재 여기서는 28%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같은 봉 크기인데도. 그럼 뭐다? 다르다는 거예요, 봉 크기가. 그럼 여기의 봉 크기를 기준으로 13.2%를 맞춰보면요, 똑같은 13%라면 여기는 봉 길이가 이만하게 나오고 여기는 봉 길이가 요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다? 왜곡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왜곡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얼추 그럴듯하죠. 지금 보시면 맞고 여기서도 맞았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대충 인터넷에서 몇 글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되게 전문가인 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향력이 좀 있어서 아니다, 하락추세 잘 끝났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락추세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로그 버튼인데 로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 버튼을 누르니까 잘 보시면 선형 차트였을 때는 요 상단과, 보시면 요 꼭대기와 요 꼭대기를 연결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윗꼬리 부분을 지나고 있고 여기에 음봉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로그를 눌러버리면 이 선이, 아까는 꼭대기였던 게 살짝 들어오죠, 선 안으로.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아까 그 꼬리를 관통하는 선이었는데 꼬리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얼마 안 튀어나갔어요. 그죠? 그럼 이 선을 옳게 정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로그 차트라면.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를 맞춰 볼게요. 요 고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제가 선형 차트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선형이 잘못됐다, 이게 올바른 선인데 선형으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캔들의 길이가 등락폭에 의해서,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선동이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선형으로, 그러면 선형으로, 자, 지금 현재의 이 자리가 과연 이 고점으로부터 몇 개의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만들면서 여기 지금 현재 자리까지 왔는가를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 고점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이 고점에서 요렇게 2개, 또 이 고점에서 3개, 이 고점에서 4개, 또 이 고점에서 5개. 그죠? 맞나요? 5개. 여기까지 6개인가? 요렇게 보시면 지금 추세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로그 차트로 지금 바꿨거든요. 로그 차트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로그 차트로 그리면, 자, 여기서 요게 1개, 요게 2개, 이게 3개,
이게 4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건 로그 차트로 그린 거거든요. 로그 차트로 파동을 보시면 자 저항이죠. 저항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하단부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저항받고 다시 지지. 그죠? 이전에 끊어놨던 추세선에서 다시 지지. 올라가서 저항. 그리고 횡보해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또 이전 추세선에서 또 지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각도 안에서 이 추세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 추세선에 각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을 때리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동이. 근데 만약에 선형 차트로 그었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받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 추세선과 관련 없이 급락을 하죠. 추세선과 관계없이 급락을 하죠. 이 부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막 밑으로 삐죽삐죽 튀어나갑니다. 그죠? 저점들이 이 선 밑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얼추 받는 것처럼 하지만 뭡니까? 전혀 실제로는 여기에 뭔가 추세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다가 이걸 돌파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추세선과 전혀 상관없이 막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추세선과 전혀 상관없이 횡보를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형 차트의 문제점입니다. 즉 선형 차트로 선을 그으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형 차트는 이제 그 선, 특히 사선, 뭐 가로선도 마찬가지지만 사선을 그을 때 왜곡이 발생을 한다. 같은 수익률, 같은 등락폭을 반영해서 봉길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같은 가격이 기준이 돼서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나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 앞에 있는 것들 요거는 전부 다 짜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여기서 이까지는 500%인데 근데 여기서 이까지는 여기서 이까지는 800%다. 실질적으로 500%의 길이는 이만한데 800% 길이는 요만한 거예요. 왜곡입니다. 그죠? 이게 선형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선형 차트가 보여주는 왜곡 현상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선형 차트가 뭔가 말씀을 드렸고, 선형 차트 왜곡 현상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로그 차트란 뭔가 그러면 제가 이제 제목을 선형과 로그로 달았기 때문에 로그 차트란 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차트는 차트를 그리는데 X와 Y축 있죠. X는 당연히 기간입니다. X는 기간으로 같아요. 근데 Y축이 원래 선형 차트에서는 가격이었지만 로그 차트에서는 이게 등락폭입니다. 등락폭, 즉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10% 올라가는 거나 여기서 10% 올라가는 거나 양봉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면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는 1000달러에서 100달러가 상승하면 10% 상승이었고 양봉의 크기가 이만했으면 여기 10,000달러에서 플러스 100달러가 되면 여기는 1% 상승인데도 양봉의 크기가 같았죠. 하지만 로그 차트는 여기는 10% 상승이고 여기는 1%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는 10만큼의 양봉, 그리고 여기는 1만큼의 양봉,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로그 차트는
가격을 Y축에서 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등락폭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봉의 크기가 정상적으로 10분의 1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형 차트와 다르게 과거든 현재든 간에 선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그 캔들들은 압축을 시켜버리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면 로그 차트는 과거든 현재든 퍼센트가 봉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그 가격에 맞는 퍼센트만큼의 봉 길이가 결정된다. 즉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로그 차트인데 로그 차트가 어떤 건지 직접 차트를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요 선 잡으세요. 제가 상승 추세선을 한번 끄어볼게요. 자,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껐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 껐습니다. 근데 이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그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로그 차트를 요거 선을 지우고 로그를 켜보겠습니다. 자, 로그를 켰어요. 뭔가 생긴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에 제가 선을 다시 그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똑같은 저점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했어요. 요거와 요거 저점이죠. 요거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최근에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 왜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는지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던 자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 트레이딩 실력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로그 차트와 선형 차트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서 선형 차트로 미친듯이 줄을 그어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죠? 근데 로그 차트로 선을 그으면 절대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추세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이제 과거의 이제 추세선으로 쭉 오는데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아주 소름 끼치게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로그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었죠.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서 제가 추세선 채널을 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파동이 채널 상단을 찍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단선 선형 회기선이죠. 뭐 이 중단선을 돌파를 못하다가 중단선과 상단선을 같이 돌파하고 나서 뭡니까? 채널 상단을 타죠. 채널 상단을 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한 선인데 이거를 선형 차트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뭡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상단 부분의 터치도 안 됐다고 표현이 될 뿐더러 여기서는 캔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뭔가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형 차트가 그 선형 차트와 여기도 제가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선형 차트로 채널을 만들어 보니까 여기에 고점을 이제 채널 상단을 맞고 나왔다고 가정하면 올라가면 이게 채널 상단을 안 타고 지금 채널 상단 위에서 놀고 있어요. 채널 상단에 맞는 부분이 없죠. 그죠? 이거를 과연 채널 상단을 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를 채널 상단을 탔다고 맞추려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애초에 채널을 그리는 방법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런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부에서는 선형 차트가 단기간에 어떤 짧은 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로그 차트 쓰셔야 됩니다. 단기간이라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봉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왜곡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트레이딩 뷰 같은 데 보면은 투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선에 관련된 분석을 하면서 선형 차트를 쓴다. 그걸 다 걸으시면 됩니다.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다 걸으시면 돼요. 뭐 선형 차트로 본 선으로 분석하는 거. 선으로 분석하는 게 뭡니까? 지지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추세선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scending triangle 패턴, 뭐 descending triangle 패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뭐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 뭐 그다음에 뭐 하모닉 패턴, 하모닉 패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패턴 있잖아요. 뭐 렉탱글 패턴, 이런 패턴들, 네,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패턴들을 그리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그런 분석에서 만약에 이 분석하는 분이 선형 차트를 본다, 그럼 다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 허접입니다. 그냥 분석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몇 줄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면서 자기 유명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트코인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요.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면 90명이 사짜예요. 90명이 사짜. 물론 저도 제 스스로 사짜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짜예요. 제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제가 공부해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무슨 뭐 어디 뭐 기술적 분석에 유명한 뭐 월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사짜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짜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정석적인 공부를 한 사짜예요. 근데 어줍지 않게 진짜 몇 달 공부해가지고 되게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똑바로 추세선을 로그 차트로 그었는데 뭡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이상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분명히 로그 차트에서 저점을 껐는데 선형 차트에서는 뭡니까? 캔들 돌파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걸 로그로 바꿔보면 정확한 선이 또 나옵니다. 그죠? 즉 로그 차트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선형 차트 다 필요 없어요. 선형 차트 버리세요. 선형 차트라는 걸 아예 그냥 선형이란 말을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 무조건 로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로그 차트는 트레이딩 뷰에서는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우측 하단부에 로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 차트로 변경돼요. 뭐 그리고 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스탁이랑 같은 그 두나무에서 만든 그 엔진이죠. 차트 분석 엔진이죠. 그래서 거기도 로그 차트가 있을 거예요. 업비트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꼭 로그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 특히 사선이 뭡니까? 사선이 이 사선, 물론 가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선, 이게 다 추세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그죠? 뭐 이게 이제 돌파되고 올라가든지 이게 이탈되고 내려가든지, 그죠? 근데 요 저점을 잇는 이런 선들은 선형 차트에서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로그 차트를 꼭 보셔야 된다. 어떤 패턴이든, 어떤 추세대든, 어떤 추세선이든, 하여튼 차트에 그냥 이렇게 작도를 한다, 선을 긋는다, 이건 무조건 로그 차트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 특히 사선의 경우에 선의 경우, 특히 사선의 경우, 이거는 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캔들을 읽는다. 그죠? 만약에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긋는다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날이 오늘이에요. 그래볼까요? 자, 근데 여기가 오늘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거 오늘. 그리고 여기는 한 달 전. 한 달 전. 그죠? 여기는 한 달 후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캔들이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음봉이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추세선을 만약에 긋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긋죠. 자, 뭡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 달 전에 어떤 기점과 오늘의 기점과 미래의 기점, 그러니까 오늘의 기점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어떤 기점과 오늘의 기점을 연결을 시켜서 미래의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선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돌아 나가는지 아니면은 음봉으로 이탈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의 보조지표와 어떤 파동과 여러가지 패턴과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한 달 뒤에. 이 선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캔들을 잇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거의 시점과 오늘의 시점과 미래의 시점이 동일한 규칙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캔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캔들은 그 높이가 어디 있든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칙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의 길이가. 근데 선형 차트는 현재와 과거가 이 그 등락폭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거는 찌그러뜨려 버리는, 그래서 현재가 오히려 등락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양봉의 길이를 나타내고, 과거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도 찌그러뜨려서 수익률을 정말 조그맣게 보이게 하는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로그 차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사용할 때는 선형 차트는 바람직한 차트가 아닙니다. 로그 차트는 이러한 왜곡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선을 긋든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지만, 선형 차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로그 차트를 사용을 하셔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그 차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삼각 수렴이니 뭐 추세선이니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형 차트에서는 무조건 로그 차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기 앞서서 이제 약간 여담을 좀 해볼게요. 그 해외에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들은 100% 로그 차트 씁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차트를 본 적이 있어요. 모니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요. 그 사무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세력을 만나본 적이 없죠. 제가 세력을 만나봤어요. 세력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세력인데 전부 다 로그 차트 켜놓고 선 긋고 있어요. 세력들도 그래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로그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형 차트 쓰다가 다 말리는 거예요. 로그 차트를 쓰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와 털어야 될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선형 차트는 그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어요.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누구냐?
피터 린치가 그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월가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일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마젤란 펀드 들어보셨죠?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아주 유명한 펀드를 엄청난 성공을 시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마젤란 펀드가 이제 1977년에 1800만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 1977년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였던 거예요. 마젤란 펀드를 사실상 만들고 운용하고 이 피터 린치의 펀드죠. 근데 77년에 저 돈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90년에 은퇴했거든요. 1990년 은퇴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90년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은퇴를 할 때 1800만 달러가 얼마였느냐? 14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800만 달러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삐캐봐야 23년? 20여 년 동안에 140억 달러를 만든, 그러니까 1800만에서 1억 8천만도 아니고 18억도 아니고 140억이에요. 140억 달러를 만든 거예요. 마젤란 펀드. 이게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29.2%랍니다. 이게 연평균 29.2%. 여러분,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드릴까요? 자,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연환산 수익률이,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9.2%인데 이게 복리죠, 복리. 이게 복리인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데 연복리가 29.2%예요. 29.2%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대라 치고 60세까지 30년을 투자를 하는데 연복리 29.2%를 달성할 때 이 마젤란 펀드처럼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2개월 곱하기 30년이죠.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냐? 1000만원 곱고 시작했어요. 제가 때려보면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아니지? 여기 적금이지. 여기 예금으로 가야지. 다시. 예금으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 200억이 되는 겁니다. 30년 사이. 이게 연평균 29.2%라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 여러분, 1000만원이 200억 되는 거예요. 1억이면은 2000억 되는 거죠. 1억이 2000억 되는 거예요. 2000배가 늘어나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 29.2%. 근데 이거를 달성하신 분입니다. 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그래서 월가에서 몇 안 되는 결국엔 돈 벌고 은퇴하신 몇 안 되는 분이세요. 이 피터 린치가. 미국의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고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급의 사람이에요. 피터 린치. 오히려 이제 돈은 더 많이 벌었죠. 피터 린치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왜 말씀드리냐, 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쓰신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필수 독서입니다.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하고 함께 놓은 차트가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책, 옛날 책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 차트가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를 같이 넣어놓은 차트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차트가 무슨 책,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보는 차트죠.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와 실제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한 차트에 나타내는데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장기 차트죠. 근데 여기에 차트가 무슨 차트냐? 로그입니다. 로그 차트예요. 즉 장기간의 어떤 추세, 그러니까 단타 치는데 몇 퍼센트 양봉 하나 보고 이게 아니라 어떤 캔들과 캔들이 이어지는 장기간의 추세를 보는 거는 로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짜 몇십 년 전부터 로그 차트를 써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로그 차트,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더 심하죠. 로그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는 미국에서 이제 보급이 시작됐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HTS가 먼저 이제 보급이 됐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는 그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광판 보면서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980년도, 80년도 초죠. 코스피가 막 생겼을 때. 근데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전부 다 전광판 앞에서 이렇게 그 사진 보면은 전광판 앞에서 이렇게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컴퓨터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 트레이더들이. 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선형 차트와 로그 차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분들,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빨리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형 차트는 왜곡이 있다. 특히 선을 그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로그 차트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 로그 차트를 쓰는데 국내에는 HTS가 보급이 된 게 상당히 늦어요.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옛날에 키움증권이 처음 나와가지고 보급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 미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시장을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기관 투자자들은 전부 다 로그 차트 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선형 차트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그어요. 근데 선이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왜? 지지와 저항점을 못 잡으니까. 애초에 선 자체가 다른데 틀린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터 린치가 1990년 은퇴를 하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쌓고 은퇴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차트는 다 로그 차트로 나온다. 여러분들은 선을 이제 배우실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선형 차트는 버리시고 로그 차트를 사용하시고 로그 차트로 분석하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강 선 일부 선형 차트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그 뒤에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53분 동안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